자전거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청소년들 사이에서 스릴 있고 재밌다는 이유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가 유행입니다. 최근에 이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와, 예. 시속 80 이상도 낼 수 있는. 문제는 예.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그렇게 인기예요, 요즘? 네, 안녕하세요. 오찬음입니다. 제 왼쪽에 계신 분은 주대영 선수님인데요. 좀 어렵게 자리를 구해서 한번 인터뷰를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평군청 사이클팀에 소속되어 있는 사이클 선수 주대영이라고 합니다. 자전거 탄 지는 15년 정도 됐고 선수 생활은 한 13년, 고등학교 때부터 그 정도. 첫 번째 질문으로 요즘 픽시 자전거가 되게 이슈화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기사 중에 픽시 자전거가 80km 가까이 나가는 자전거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이 타기 위험하다라는 식으로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픽시 자전거를 탔을 때 80km가 나올 수 있는 속도인지 궁금합니다. 자, 만에 하나 가능성을 제외하고는 말이 안 되고 실제로 80km나 80km 이상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거는 벨로드롬이라는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특수한 자전거, 선수용 자전거를 사용을 하고 비싼 휠과 프레임을 해서 뭐 한 2-3천만 원 하는 자전거를 탔을 때 순간적으로 나오는 시속이지 일반인들이 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선수들이 타는 자전거와 일반 소비자들이 사는 픽시 자전거와 차이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나요? 선수들은 벨로드롬에서만 탈 수 있는 자전거이고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 자전거들이 개발되어서 나오고 그렇게 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인들 자전거들은 브레이크가 달려서 나오거나 선수들이 타는 걸 타려고 해도 브레이크 홀을 가공을 해서 브레이크를 달 수 있게끔 튜닝을 해서 오히려 반대로 이제 브레이크를 달 수 있게 튜닝을 해서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일반적인 픽시들은 대부분 앞뒤 브레이크가 다 달려서 출고가 되잖아요. 픽시 자전거는 안전하게 탈 수 있을까요? 사실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긴 하죠. 근데 과거와는 많이 다른 게 물론 브레이크가 무조건 있어야 되죠.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게 맞고 실제로 한국에서는 다 제동장치가 나온 상태에서 출고가 되잖아요. 안전성 문제라고 하면은 되게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자전거의 사고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떤 걸 타든 어떤 상황이든 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전거뿐만이 아니고 걷다가도 사고가 날 수 있는 거고 다른 거 타다가도 사고가 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정 환경 때문에 사고가 났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픽시 자전거가 되게 빠른 자전거라고 소개가 되는데 다른 자전거와 비교했을 때 로드나 MTB, 그래블, 픽시 같은 거랑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떤 자전거가 평균 속도가 가장 빠를 건지. 빠른 거는 로드가 빠르고 그 다음 MTB, 그래블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갈 텐데 픽시 자체가 기어비가 상당히 낮아요. 픽시를 즐기는 분들을 보면은 선수 입장에서 얘기했을 때 저희 워밍업 기아보다 더 낮더라고요. 네. 훨씬 낮고 저걸로 빠른 시속이 나올까 싶을 정도의 가벼운 기어비를 쓰기 때문에 시속 자체가 높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높게 나올 수가 없죠. 애초에 기어 단수가 차로 따지면은 6단까지 있어야 되는데 픽시 같은 경우는 1, 2단 정도의 시속을 낼 수밖에 없는 기어비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안 나오니까. 평소에 자전거를 되게 많이 타실 것 같은데 길에서 좀 위험하게 픽시를 타는 학생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솔직하게 말하면 많은데 길에서는 보기 힘들어요. 등하교 시간대는 좀 많이 보는 편이고 한강을 주로 많이 타는데 거기서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모르는 아이들이지만 혼내기도 하고 실제로 되게 많이 다그치기도 하는데 왜냐면 모두 다 같이 사용하는 길이잖아요. 거기서 묘기를 연습을 한다든지 스키딩을 연습을 한다든지 피시테일 연습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그런 애들이 문제지 모든 게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저도 픽시를 타는 사람으로서 제가 생각해도 위험하게 탄다고 생각이 드는 편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술 같은 거 연습할 때 무조건적으로 공도에서는 기술 연습을 안 하고요. 무조건 광장 같은 데에서 연습을 하는 편인데 요즘 어린 친구들이 공도, 도로, 차들 다니는 도로에서 위험하게 묘기를 하고 그러는 걸 되게 많이 볼 수 있더라고요. 픽시뿐만이 아니고 그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로드도 그렇고 MTB도 그렇고 MTB는 예전에 등산로에서 탄다고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고 오토바이도 마찬가지고 로드사이클도 요새 픽시 못지않게 항상 이슈가 되잖아요. 꼭 픽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누가 타고 누가 어떻게 행동을 하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픽시 자전거를 입문한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저도 중학교 때부터 자전거를 타와서 지금 30살이고 인생의 절반을 자전거를 타는데 최대한
남들을 위해서도 있지만 본인을 위해서 안전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도 죽을 뻔한 사고가 여러 번 있었고 물론 있으시겠죠. 되게 아찔한 사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자전거를 1년 이상 타면 무조건 한두 번씩 생기니까 네. 그런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애들이라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서부터 자전거를 타왔고 점점 앞으로 나이를 먹으면서 탈 거이기 때문에 몰라서 그러는 거지, 인지를 시켜주면은 알 사람들은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픽시가 3년 전, 4년 전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부터 폭발적으로 인기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어린 나이 때는, 위의 나이 때는 로드사이클을 즐기고, 위의 사람들은 로드를 타니까 로드 문화가 점점 활성화되고 대회도 많아지고 그런 부분이 많아져서 문제가 없는데, 픽시 타는 어린아이들이 즐길 공간들, 마음껏 탈 수 있는 환경, 그리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잘 갖춰져 있으면 픽시 자체가 문제가 아닌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잘 이용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표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인터뷰 오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